첫 번째 문장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영어로 바꾸면 Do you have a pet? 이렇게 됩니다. 강아지, 우리 반려동물 같은 것들을 기르다, 키우다 라고 하면 have a pet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지고 있다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걸 직역하면 어색한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원어민들은 이 상황에 이런 표현을 써 라고 하면 그 자체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다, 기르다, have a pet. 저 반려동물 키워요. I have a pet. 부정은 I don't have a pet. 질문은 Do you have a pet? 현재 시제죠. 그래서 I 동사, I don't 동사, Do you 동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크인 카운터는 어디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Where is 이거 어디 있나요? 라고 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저도 해외여행 갈 때마다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 어디 있나요?를 너무 많이 얘기해서 진짜 입에 바로 익어서 바로 툭 튀어나올 정도인데요. 여기다가 살짝 restroom만 바꿔주시면 돼요. The check-in counter. 공항 같은 데 체크인 한다고 얘기하죠. 그 카운터가 어디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실제로 공항이다 라고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얘기해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이랑 약간 연결된다면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Where is the check-in counter?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Where is the restroom? 옷가게 가서 옷 입어보는 데 있잖아요. fitting room, 피팅룸이라고 하잖아요. 피팅룸 어디 있어요? Where is the fitting room? 이런 식으로 모든 장소를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표현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일주일 동안 머무를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얼마나 오래 머무를 건데 입국 신고하면 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답은요. I will be staying for 1 week. 그냥 I will stay나 I'm staying을 사용해서 단순하게 미래를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두 개를 섞을 수도 있습니다. I will에다가 be 플러스 ing 하면 앞으로 그때 머무를 거라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I will be staying. 한번 얘기하면서 이런 형태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이거구나 라고 기억하고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접해보고 만나보고 여러 번 만나보면 괜히 익숙해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처음에 반 친구들 만났을 때 이거 다들 무섭게 생겼고 이거 이렇지 이랬는데 나중에 되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름도 막 부르고 처음에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will be staying. 미래 진행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이 will에다가 be 플러스 ing를 넣어서 앞으로 확실하게 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 for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For 1 week 혹은 one 대신 어를 넣어서 for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이 될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겁니까?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I will be staying for 1 week. 상황에 따라 2 months, 2달 아니면 5 weeks, 5주 이렇게 등등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기간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천천히 달려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막 운전을 막 하는 겁니다. 택시 타는데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Can you please slow down? 뭔가 속도를 점점 늦추다를 slow down. 더 천천히 아래로 간다는 느낌 slow dow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탈 수도 있겠고요. 혹은 다른 나라 릭샤 같은 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택시처럼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속도를 마구마구 내는 거면 무서우니까 좀 더 공손하게 해줄 수 있나요다 please까지 넣어서 Can you please slow down? Can you please slow down?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please slow down? 천천히 좀 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아침 식사는 몇 시에 제공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호텔에 가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저도 조식 마시는 데 가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뭐 7시부터 9시, 6시부터 8시 다양한데 모르면 물어보면 됩니다.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저는 해외 나가면 영어로 말하고 싶어서 괜히 물어보거든요. 막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데 얘기도 할 겸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몇 시에 What time? 당신은 제공하나요? Do you serve? 아침 식사를 breakfast.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serve는 제공하다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시간이 궁금할 때는 what time을 사용해서 몇 시에 뭐뭐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What time do you serve breakfast? 그래서 패턴 책에도 보면 what time, 몇 시에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이렇게 덩어리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주 사용하는 데를 이렇게 묶어놓는 거니까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더 많이 사용돼 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 패턴을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성되니까 내가 이게 더 편하다. 스스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어떤 문장이 오든지 내가 편하게 익힐 수 있게 그 기본기를 계속 같이 만들어 가도록 해요. 여섯 번째는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고 있고요. Which dessert is the most popular? 이렇게 씁니다. 디저트 같은 가게 가면 저도 제일 인기 있는 거 먼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잘 모를 때는 가장 인기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what을 사용하면 무엇이라는 의미가 되지만 선택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 4개, 6개, 10개 이렇게 쭉 주어진 상태에서 하나를 고르면서 어떤 것이라고 하면 which가 가장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디저트들 중 이러면 what dessert가 낫겠지만 여기 디저트 가게 10개가 있습니다. 그거 중에서 어떤 게라고 하면 which dessert, 이게 더 나은 거죠. 어떤 디저트가 which dessert 가장 인기 있나요? is the most popular, 가장 뭐뭐다라고 해서 최상급은 most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what을 넣어도 되지 않나요? 무엇은 what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하나 들어가면 선택권이 있는 가운데서 그거는 which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Which dessert is the most popular? Which beer is the most popular?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꿔서 디저트집 가면 디저트 물어보고 맥주 마시는 데 가면 맥주 물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있습니다. 뭘 빌리면 돈을 내는 곳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How much is the rental fee? 대여료는 rental fee라고 해주시면 돼요. 네, how much is it? 사실 이게 제일 간단한데요. 만약 단어를 까먹었다면 대여료가 영어로 뭐였지? 라고 고민하고 5초, 10초, 15초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how much is it? 하고 손으로 가리키거나 막 동작으로 하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겠죠. 맞다, rental fee. 다시 보거나 아니면 기억이 불현듯 날 수 있는데요. 못됐다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걸 몇 번 겪고 나면 그 다음에 확실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영어로 얘기할 때 그 단어 뭐였지? 근데 심지어 한국어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야 그거 뭐더라 그거 생각났는데 라고 하면서 막 설명하거나 뒤에서 나중에 기억이 나거든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딱 이렇게 해서 기억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까먹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대여료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rental fee?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8번째는 영어를 잘 못해요. 막 앞에서 너무 빠르게 샬라샬라 막 엄청 영어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막 물어보고 하면 I don't speak English well. 이런 표현 또 알고 있으면 좋겠죠. 물론 모든 영어로 말을 거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좀 중요할 때 이거는 한번 잘못 들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통역을 쓰거나 아니면 뭐 번역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면 speak English, 영어로 말하다. I don't speak English, 말을 할 수가 없단데요. 우리는 아예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well 정도를 넣어서 잘은 못해요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 나쁜가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막 좀 듣는 것 같은데 말을 잘 안 하면 실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랑 말하기 싫은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잘은 못해서요. I don't speak English wel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제 짧은 영어 막 짧게 얘기해도 잘하시는데요 라고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요. I don't speak English well. I speak English a little.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겠죠?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 한번 위기상황 때 톡 써주시는 것 정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9번째는요. 주변에 병원이 있나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최고죠. 물론 병원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망설여지는 경우는 있겠지만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병원 물어보셔서 가서 상담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어로 Is there a hospital nearby? 물론 where is 앞에서 배운 어디 있어요라는 의미를 가진 where is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어디 있어요보다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때는 일단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게 바로 is there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가 있어요는 there is.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is there? 병원 있어요? Is there a hospital? 주변에는 nearby. near, here, nearby 모두 사용해 주셔도 괜찮아요. 주변에 병원 있나요? Is there a hospital nearby? 혹은 한참 찾아왔는데도 화장실이라고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겁니다. Excuse me, is there a restroom nearby? 죄송한데 여기 화장실 근처에 있어요? 이러면 뭐 있는 경우는 있어요. 여기로 가주시면 돼요 라고 하고요. 없으면 여긴 없고요. 뭐 차 타고 10분 가셔야 됩니다. 깡시골이라면 진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때 is there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10번째는 택시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우버 같은 거 부르는 경우 있지만 뭐 안 되는 지역에 가거나 이런 거 잘 못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하나만 외워가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막 할 필요 없이 호텔이나 거기 직원 같은 분에게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 표현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해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 표현 쓰시면 불러주실 겁니다. Can you? 일단 부탁해야 되니까 can you로 시작했고요.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네, 이거 뒤에는 뭐 빼주셔도 괜찮은데요. 저를 위해라고 for me 이것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그래서 call 부르다인데요. 이렇게 따로 외우는 것보다 call a taxi 택시를 부르다 한 번에 기억해 주시는 편도 좋습니다. 택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한 번 더요. Can you call a taxi for me?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바꿔볼까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일단 how long이 나왔는데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얼마나 오래 이렇게 시간의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는 how long 이거를 가장 먼저 써주시면 됩니다. How long 얼마나 오래. 그 다음에 have you lived here? have you로 시작하는 건 현재 완료 질문이죠. 과거에서 지금까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 완료가 잘 어울리는 거죠. 만약 예전에 살았었고 지금 살지 않는다면 현재 완료는 현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have you lived here? 이렇게 묻는다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얼마나 오래 여기서 사신 거예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만약 살았었나요? 라고 과거를 물어본다면 Did you live here? 이렇게 과거를 사용하면 되고 지금도 살고 있다면 Have you lived here?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과거만 사용했다면 이제 현재 완료 질문도 한번 섞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도 쪽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Can I have an aisle seat?
Can I have an aisle seat라고 하면 복도 쪽 좌석을 희망한다는 건데요. 복도 좌석은 aisle seat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문 쪽 좌석은 window seat.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기억하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can I have를 할 수 있는데요. 뭐 물을 좀 받고 싶다거나 혹은 담요를 받고 싶다거나 이렇게 어떤 사물을 받을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도 우리가 can I hav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를 가진 can I에다가 받다 have.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can I have 이렇게 사용하면 받다라는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can I have an aisle seat? 복도 좌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공항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축제 참가를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라고 하면 내가 정말 축제 가고 싶은 거 있으면 그 나라 갈 수 있잖아요. I'm here to attend a festival. 축제 이름 있으면 뭐 땡땡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 꽃축제다라고 하면 attend a flower festival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m here to는 입국 신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I'm here, 저 여기 있어요. to, 뭐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뭐뭐 하기 위해 왔습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더 편할 거예요.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강세를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to나 I'm 같은 것보다는 here, attend, festival. 이것들이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어이죠. 이런 거에 강세 주고 나머지는 뒤로 살짝 빼주시면서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I'm here to attend the festival.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티켓은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다 같이 영어로 바꿔보면 Where can I buy a ticket? can I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where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Where, 어디에 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그 외에도 다양한 의문사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는 How can I? 언제 할 수 있어요는 When can I? 이런 식으로 의문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티켓을 구입하다 Buy a ticket. Where can I buy a ticket? 티켓 어디에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Where can I buy a ticket? 그렇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근처에 좋은 식당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미리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도 현지인한테 많이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이 관광객들이 가지 않은 찐맛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로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here? 이렇게 볼게요. 자, 이번에는 can I가 아니라 can you. 네,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특히 여행 가셔서 이 can I와 can you 두 가지 정말 많이 사용하죠. 제가 이것 좀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can I. 해주실래요? 라고 할 때는 can you. 이렇게 됩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그래서 좋은 식당을 추천하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식당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beer 이런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와인이나 뭐 맥주 같은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좋은 와인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that goes well with this. 이것과 좀 잘 어울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꼭 뒤에 거 얘기하지 않고 can you recommend a good wine? 이 정도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음식 시키는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라고 하면 장소 표현 뒤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near here, near 근처인데 here 여기 근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 뭐뭐 해줄 수 있어요는 can you, 좋은 식당을 추천하다는 recommend a good restaurant, 여기 근처는 near here, 연결해서 쭉 가면 Can you recommend a good restaurant near here?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눠서 진행한 다음에 입에 익으면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아기 의자 좀 가져다 주실래요? 라고 하고 있죠. 아기들이 앉는 그 높은 의자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요청할 때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베이비 체어이라고 해도 되지만 하이 체어이라고 하면 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데 앉을 수 있는 그 의자를 가져다 줄 겁니다. 아이 있으신 분은 high chair, 이것도 꼭 함께 기억해 주세요. can I나 can you도 괜찮지만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can we have도 괜찮아요. 여러 명 있는 경우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끝에 있는 please는 좀 더 공손하게 얘기하고 싶다, 격식을 좀 갖추고 싶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다 얘기했는데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please를 붙여주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아기 의자 좀 가져다 주실래요? Can we have a high chair, please?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 예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으로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을 사용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have a reservation은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통 얘기하고요. make a reservation은 예약을 하다. 그리고 cancel a reservation은 예약을 취소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my reservation이라고 해서 나의 예약,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많거든요. should를 사용하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정도의 느낌이 되고 have to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주 사용하는 need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취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라는 느낌의 need to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문장 다시 해볼게요. I need to cancel my reservation. 그렇죠. 그 다음은 호텔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호텔을 예약하면 좋겠지만 예약이 안 된 경우, 혹은 내가 예약한 호텔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I'm trying to find my hotel. 내 호텔이 어딨지? 두 번째 경우에 가깝습니다. I'm trying to를 사용해서 나 지금 뭐뭐 하려고 노력 중이야, 열심히 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줄 수 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을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Find my hotel, 내 호텔을 찾다죠.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야, 열심히 찾고 있어. I'm trying to find my hotel. 저 같은 길치들,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달고 삽니다. 어딨지? 분명 여기 있던 것 같은데 골목 하나 잘못 들어와서 정말 많이 헤맨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 I'm trying to find my hotel. 내 호텔 찾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물론 I'm looking for my hotel. 이렇게 찾아 헤맬 때는 I'm looking for를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trying to를 사용해서 또 새로운 표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길 때 have 동사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한데요. 여기서도 I think I have a fever, 이렇게 말해줬죠. 열은 fever. 그래서 I have a fever, 열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I have a cold 라고 하면 감기에 걸렸다. I have a headache, 두통 있다. 이런 식으로 가지다라는 의미의 have를 사용해서 어떤 질병이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열 있다라고 하면 I have a fever,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열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뭐뭐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래요,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다면 I think를 가장 먼저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fever, 저 열 있어요. I think I have a fever, 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 think I have a fever. 그렇죠. 마지막 열 번째는 제 짐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계단을 좀 올라가야 되거나 아니면 살짝 옮겨 놓거나 뭐 다양한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이 짐을 잠깐 지켜달라는 거구나, 옮겨달라는 거구나, 좀 열어달라는 거구나 등등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확실하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할 때는 그거를 얘기해 주면 되는데요. 그냥 제 짐 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이 정도로 그냥 편안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Can you help me 다음에 with를 사용할게요. with 대상, with my bag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어요 라고 하면 Can you help me 다음에 move my bags 뭐 짐을 옮기다 등등으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이렇게 말이죠. with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정말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꼭 연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첫 번째 문장은 죄송해요, 제가 못 들었나 봐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했을 때 sorry, pardon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I'm sorry, I didn't catch that 이것도 있습니다. catch 하면 무언가 이렇게 잡는 거죠. 우리 야구할 때 캐치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공을 딱 잡는 거. 이 공뿐만 아니라 말을 이렇게 catch, 낚아채는 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I didn't catch that 하면 잘 못 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미안해요, 못 들었어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못 들은 거니까 didn't. 여기 강세 살짝 주면서 얘기해 주세요. I didn't catch that.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네, 실제 상황인 것처럼 얘기하면 나중에 훨씬 더 잘 기억납니다. 한번 연기 톤으로 해볼까요? I'm sorry, I didn't catch that.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기기를 여기서 충전할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카페 같은 데 충전하지만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에는 충전하는 게 굉장한 민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어떤지 모르잖아요. 영어로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뭐 하나 살짝 충전하면 그렇겠지만 막 두 개, 세 개 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Can I charge? 제가 충전할 수 있을까요? My electronic devices. 내 전자기기들을요. Here. 여기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Can I? 그 다음에 동사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충전해도 되나요? Can I charge? 무엇을 충전하죠? My electronic devices. 뭐 간단하게 나중에 my cell phone, 제 핸드폰이요.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는 뒤로 빼주세요. 여기서 here. 자, 그럼 어떻게 되죠?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천천히 해줘도 괜찮습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나눠서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이렇게 따로 연습해 주시고요. 익숙해지면 쭉 가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charge my electronic devices here?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귀국표는 가지고 계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더 힘드네요. 이거 질문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혀 모르는 것과 좀 연습해서 아는 것은 듣기 하는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건 들을 수 없어요. 더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 return ticket? 이런 것들 우리가 몇 번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Return ticket.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표, 귀국표가 되겠죠? 편도로만 끊으면 그쪽에서 의심할 수 있잖아요. 너 불법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너 안 나가고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귀국표 딱 내밀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입국 심사가 일사천리로 끝납니다. 저도 미국 처음에 갔을 때 다들 바리바리 싸서 내미니까 정말 편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Do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어? A return ticket. 귀국표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대답하는 건 I have나 I don't have를 써주시면 돼요. I have a return ticket. Yes, I have a return ticket. No, I don't have a return ticket.
그래서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기억해 주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좌회전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you turn left here? 뭐뭐 해주시겠어요는 can you. 제가 해도 될까요? can I. 해주시겠어요? can you. 우리가 해도 될까요? can we. 이런 식으로 대상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 바꿔서 부탁도 할 수 있고 물어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좌회전하다잖아요. 사실 우회전, 좌회전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외우긴 편할 겁니다. turn이란 동사를 사용해서 turn left, 좌회전하는 거. turn right, 우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손으로 가리키면서 here, 여기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죠? 텍스트하고 가다가 여기서 좌회전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한다면 Can you turn left here? 우회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Can you turn right her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조식이 객실 요금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고 있죠. 근데 저도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조식이 포함되겠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막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미리 한번 물어보죠.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그렇죠. 여기서는 be 플러스 pp, 수동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include 하면 포함하다입니다. 근데 아침이 막 자기가 막 포함시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침 입장에서는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breakfast is included. 이렇게 말하면 BPP 수동태, 포함을 당한 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니까 is breakfast included? 이 조식이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디에 포함되죠? In the room rate. 객실 요금에 포함이 되는지 묻고 있죠. 와, 포함이 되는 줄 알고 나는 신나게 4박 5일 다 먹었는데 추가 요금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이것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약간 애매한 경우, 확실하게 내가 체크한 경우는 괜찮지만 애매하다면 영어로 물어보세요. Is breakfast included in the room rate? 이 표현을 연습해두면 불현듯 떠올라서 말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 느낌을 연습하는 데도 매우 좋고요. 그대로 쓰는 것도 있지만 문장 구조와 소리를 계속해서 몸으로 기억하고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습니다.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를 원한다면 Can I pay in cash? 이렇게 되죠.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 Can I? 지불해도 되나요? 결제해도 되나요? Can I pay? pay는 우리가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 페이 등등에서 많이 봤죠? 돈을 지불하다라는 동사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Can I에 넣으면 지불해도 될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In cash, 현금으로. in cash를 사용해서 돈을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with, 도구를 나타내는 with cash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한 개만 정답은 아니니까 내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 원어민이 사용하는 것들 기억했다가 그거 그대로 꺼내주시면 돼요. 현금 결제 가능한가요? Can I pay in cash? 혹은 Can I pay with cash도 괜찮고 Can I pay with a credit card? 신용카드를 사용한 결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뭔가를 빌리는 경우에 반납 기한이 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 기한을 꼭 물어본 다음에 제때 반납해야겠죠? 영어로 물어볼게요. When do I need to return it? When, 언제, do I need to, 제가 뭐뭐 해야 하나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do I have to를 사용하겠지만 뭐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살짝 낮은 표현이 do I need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성이 살짝 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는 거 return, 그래서 그걸 돌려주다 return it. 하나씩 다시 보면 언제, when, 제가 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그거를 반납하는 거 return it. 이거를 빠르게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
아예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천천히 이거 뭐부터 넣어야 되지? return인가? 이렇게 순서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먼저 의문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은 가장 먼저 when, 제가 뭐뭐 할 필요가 있나요? 해야 하나요? Do I need to? 그 다음에 되돌려주다 return it. 이렇게 순서가 몸에 기억되면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겁니다. 다 같이 문장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When do I need to return it?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친구들끼리 지하철 타는데 이거 방향 잘못된 것 같은데? 혹은 뭐 자동차나 어떤 걸 얻어 타거나 그랬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얘기를 해야겠죠. 지도를 보니까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제 생각에는 말이죠. 뭐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때 I think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think I'm going.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는 be 플러스 ing. I go가 아니라 I'm going이 더 잘 어울립니다. 어디로 가고 있죠?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I think를 붙이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아요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천천히 해볼까요?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한 번 더 해볼게요. I think I'm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목이 아파요라고 하고 있죠. 내 증상을 얘기하는 거 위급 상황 때 꼭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I have a sore throat. 이 염증 같은 거, 아픈 것들 sore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요. 이 목구멍이 아픈 거니까 sore throat. neck, 이거는 진짜 바깥에 있는 목이고요. throat, 요 목 안에 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a cold, I have a fever, I have a headache, I have a stomachache. 각각 두통,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감기 걸리고 이런 것들은 진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플 때 이런 것들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목이 아픈 것까지. I have a sore throat. 목 감기 걸리는지 목이 따끔따끔할 때 정말 고통스럽죠? 그때는 I have a sore throa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표현이 되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 lost my passport.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헷갈릴 때는 일단 주어 동사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I lost. I lost. 제 여권을 말이죠. My passport. I lost my passport. 과거 어떤 한순간에 뭐뭐 했습니다. 이게 과거 형태죠. 그래서 I lost my passport 하면 그때 제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 사실만을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추구하고 싶다면 어떤 시제를 떠올리면 되죠? 그렇죠.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lost my passport. have pp가 되게 되면 잃어버려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까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두 가지 생각하면서 나 그때 잃어버렸잖아. I lost my passport. 저 잃어버려서 지금도 없어요. I have lost my passport.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과거랑 현재 완료는 비슷하면서 또 다른 표현이니까 요것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여행지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라고 hi나 hello를 할 수도 있지만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진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볍게 안녕하세요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How are you? How are you? 네, 그래서 진짜 친구의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냥 웃으면서 How are you? I'm good. 이 정도로 큰 의미 없는 인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막 모르는 사람에게 저는 어떻게 지냈고요? 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How are you? 라고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How are you? How are you? 혹은
I'm good. How about you?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일단 인사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거든요.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How are you? How are you? 쉬운 표현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 좌석은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좌석을 찾을 수가 없을 때 혼자서 끙끙 앓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보통 저는 직원분들에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영어로 하면 Where's my seat? Where is my seat? 그렇죠. 장소를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Where is? 빠르게 하면 Where is? Where is? 그 다음에 the restroom이라고 화장실을 물어보거나 the bank, 은행의 위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나의 좌석이니까 my seat, my seat. 일단 어디에 있나요? 라고 할 때 where is는 한 세트로 툭 치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Where is? Where is? 그 다음에 my seat, 제 좌석. 이게 나오면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Where is my seat? Where is my seat? 네, 실제 여행을 왔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하면 더 생생하게 잘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의 상태, 내 직업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I'm a student. I'm a student. 입국 심사에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는 누구예요? 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I'm. 쉬운 건데 까먹기 쉽거든요. 까먹기보다는 그 순간 바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I'm 비동사로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거나 주어 동사로 저는 뭐뭐를 해요. 진행형으로 I'm 플러스 ing 이런 것들이 헷갈리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들 헷갈리지 않게 꼭 큰 소리로 I'm a student. I'm a student.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짐을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Can you help me? 그 다음에 with my bags.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셔도 괜찮아요. 일단 부탁할 때 뭐뭐 해줄 수 있어? 라고 할 때 can you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도 낯선 사람이니까 좀 공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could you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Can you? Could you?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무엇을 도와주죠? With my bags. 나의 가방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짐을 들어달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직역하기보다는 내가 아는 표현과 패턴 활용해서 말하는 거 꼭 이걸 연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려운 단어는 없을 겁니다. 네, 이런 것들로 문장을 만들면 더 쉽고 편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해볼게요.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Can you help me with my bags? 들어주세요, 옮겨주세요 등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는 공항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있나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셔틀버스 없으면 우리가 돈 내고 버스 타거나 택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호텔에 가시면 이런 질문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airport? There is는 뭐뭐가 있습니다인데요.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질문이 됩니다. Is there? Is there? 셔틀버스가 있나요? Is there a shuttle bus? shuttle bus, shuttle bus, shuttle bus. 더 오버해 주셔도 괜찮아요. 만약 상대방이 진짜 알아듣지 못했다면 더더더 멜로디를 한번 신경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표현이 틀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너무 이 멜로디 하나도 없는 한국식 발음으로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셔틀버스 만약 못 알아들었다. 셔틀버스 이렇게 살짝만 오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을 나는 to를 사용해서 어디로 가는이죠? To the airport. 공항으로 가는, 공항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장 보실 때 셔틀버스가 있나요? 어떤 거냐면 공항까지 가는, 이렇게 하나씩 연습해 준 다음에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하면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airport? 한 번 더요.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airport?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꺼내는 게 익숙해졌다면 최종에는 Is there a shuttle bus to the airport? 라고 이제 자막 보지 않고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미리 연습해서 나중에 실전에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6번째는요. 2명 테이블로 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식당 같은 데 가셨을 때 2명을 위한 테이블로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하면 그쪽에서 테이블을 안내해 줄 겁니다. 이거는 Table for two please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손가락 2개를 이렇게 딱 V처럼 하고 있어도 상대방이 안내해 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좀 격식 있는 장소에 갔거나 나 영어 배우는데 그래도 너무 제초만으로 하는 건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표현을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Table, 테이블은 테이블인데 for two, 2명을 위한 테이블, 2명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냥 이것만 얘기하기보다는 please 정도는 붙여주셔야지 공손하고 격식 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냥 2명 테이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please를 꼭 붙여주세요. Table for two please. 한 번 더요. Table for two please. 만약 사람이 늘어나면 Table for three please. Four please. 이런 식으로 숫자만 바꿔주시면 되고 혹시 내 발음을 못 알아들을까 걱정된다면 손도 함께 이렇게 3명, 2명 가리키면서 말까지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7번째는 티켓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이 티켓이 얼마인지 우리가 많이 쓰는 얼마인가요를 활용하면 됩니다. How much is the ticket? How much is it이라고 하면 그건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있죠. 보통 서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입만 사용해도 웬만하면 표현되긴 합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그런데 우리는 기본 표현 플러스 알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it 대신 the ticket. the ticket 하면 그 티켓이죠. 그래서 티켓 값은 얼마예요? 뭐 다양하게 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How much is the ticket? How much is the ticket?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셔츠 사러 갔을 때 가까이 있는 이 셔츠라고 하면서 How much is this shirt? 혹은 스웨터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How much is the sweater? 이런 식으로 가리키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라고 할 땐 더를 쓰시면 되지만 가까이 있는 거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것이라고 하면 this도 괜찮아요. 사실 이 정도는 크게 틀려도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ticket, shirt 이런 것들 할 때 강세를 강하게 넣어주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강세를 강하게, 아닌 건 뒤로 좀 빼주셔도 괜찮아요. 8번째는 기차역으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있죠. 기차역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할 때는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저도 길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기 있는 직원분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정말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때 제가 사용한 거 몇 가지 표현인데 이것도 있었습니다. How do I?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라고 하면 how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How do I 하면 어떻게 제가 뭐뭐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덩어리이자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는 get to the train station. 우리는 가다, go, 도착하다, arrive 이렇게 동사를 활용하는데 원어민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get to를 정말 많이 사용할 겁니다. 어디에 이르다, 도착하다로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get to the train station. 뒤에 장소를 넣어서 get to 활용하는 거 꼭 한번 연습해 주세요. 기차역으로 가다, 기차역에 도달하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가지 의미 단위 붙이면 기차역으로 어떻게 가나요가 완성되죠.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나눠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장소 넣어서 문장 바꿔주기까지 하면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나만의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차역으로 어떻게 가나요는 How do I get to the train station?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요. 구급차를 호출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급 상황에는 구급차를 불러야겠죠. 네, 진짜 막 크게 다치는 경우.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이 여행하다가 진짜 크게 다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표현 사용해 주세요. Call an ambulance, please. call 이러면 전화하다 혹은 전화해서 어떤 구급차나 의사 등을 부르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all an ambulance, call an ambulance 이러면 ambulance, 구급차를 좀 불러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다급하겠지만 네, please를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사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는 please가 없어도 네, 표현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급 상황에서는 구급차 좀요 이렇게 해도 좀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빼고 call an ambulance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진짜 표현 기억 안 나면 손이라도 이렇게 막 휘저어 주셔야 됩니다. 네,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정도라면 call a doctor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공손함에는 please가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10번째는요. 이 도시의 지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이 찾아가긴 하지만 저는 종이 지도 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광 안내센터 같은 데 가면 이 도시의 지도가 있는데요. 어딨지 막 우리가 못 찾을 경우는 거기 직원분들에게 Can I have a map of the city?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Can I get 혹은 Can I have 이 표현을 사용하면 제가 무언가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제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뭘 받죠? Have a map. 지도 하나를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는데요. 어떤 지도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of 다음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a map of the city. 그 도시, 이 도시의 지도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천천히 얘기해보면 Can I have a map of the city?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have a map of the city? 이렇게 됩니다. 네, 그냥 사실 Can I have a map까지만 가도 상대방이 알아듣고 줄 수도 있어요. 혹은 헷갈리면 그냥 그 도시 이름, 런던 혹은 뭐 도쿄 이런 거 바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조금 우리가 추가적인 느낌이라서 손짓발짓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앞부분 can I have 혹은 map이라는 걸 기억 못하면 이게 말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장 앞부분 특히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같이 한번 더 해볼게요. Can I have a map of the city?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은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라고 하고 있죠. 주말에 어떤 시간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나랑 놀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뭐 좀 어색할 때 그냥 스몰 토크죠. 주말에 어떤 계획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묻는다면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plan은 어떤 계획이라기보다 plans 복수 형태로 사용해서 약속이나 일정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게 됩니다. 친구끼리도 사용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plans? 야, 뭐 좀 약속 있냐? 시간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for를 사용해서 언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데요. For the weekend. 주말에 계획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전체 문장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음이단위 한번 나눴는데요. 여러분들도 문장이 너무 길어서 힘들게 느껴지신다면 plans까지 끊어서 연습해 주시고 for the weekend 이렇게 따로 연습해 주시고 단 한 호흡에 바로 나오는 겁니다. for the weekend 이거 안 돼요. 하나의 단어처럼 만나시면 나중에 말할 때 들을 때 너무나 편하거든요. for the weekend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음미단위별로 2개 가져가 볼게요. 계획 있으세요? Do you have any plans? 주말에 말이죠. For the weekend. 주말에 어떤 약속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어로 Do you have any plans for the weekend? 한 문장 문장을 이렇게 꼭꼭 씹어 먹으면서 지나가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에 무게 제한이 있나요? 라고 하고 있죠. 물론 뭐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표를 살 때 15kg, 20kg 이런 거 딱 우리가 알고 사면 좋겠지만 헷갈리는 경우 잘 모르겠거나 규정을 잘
뭐지? 라고 까먹은 경우에는 Is there a weight limit for the luggage? 이런 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괜히 영어 한번 써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실전 상황에서 이걸 쓸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영어의 구조 Is there 같은 경우는 꼭 이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은행이 있나요? 혹은 이 건물 안에 ATM기가 있나요? 등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뭐뭐가 있나요? Is there? 뭐뭐가 있나요? 라고 나오자마자 Is there? 이렇게 나오면 아주 굿입니다. Is there a weight limit? 이 무게 제한이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죠. 다 같이 해볼게요. Is there a weight limit?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무게 제한이죠? For the luggage. 보통 여행용 짐, 이거를 수화물 같은 것들 lugga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for the luggage. 이 수화물, 짐에 무게 제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됩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Is there a weight limit for the luggage? 나중에 이거 까먹으셔도 괜찮은데 뭐뭐가 있나요? 라고 할 때 is there이 떠오른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문장은 어차피 외우고 또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고 하면서 그 문장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도 있고 그 속에 의미 단위 하나의 패턴들을 기억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까먹어서 나 이 문장 완벽하게 기억 못 해내겠어. 나 다 틀렸어. 이게 아닙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열심히 입으로 소리내서 따라해 주세요. 다 같이 해볼게요. Is there a weight limit for the luggage?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힐튼 호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국 신고할 때 어디서 머무를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딱히 정해진 데가 없으면 좀 의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당하게 I will be staying at the Hilton Hotel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will만 써도 되지만 will be ing 형태를 쓰면 미래에 뭔가를 한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머무를 겁니다. I will be staying. 한번 해볼게요. I will be staying. 어디에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at이죠. At the Hilton Hotel. 힐튼 호텔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더 안정감 있게 하면 거기 머무르는 예약 증서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입국 신고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저도 미국 여행 가장 처음 떠났을 때 그런 걸 다 준비해 갔더니만 거기 신고하시는 분이 굉장히 만족한 얼굴로 웃으면서 막 도장도 A+ 찍어주고 막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쯤에 갈 때는 정말 그 인자한 미소, 그래서 친구들한테 입국 신고 진짜 간단하던데? 난 되게 사람 좋아 보였어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는데요. 그때 제가 좀 어렸고 누가 봐도 막 여행 가는 것 같은 가방에 그리고 막 준비해서 막 꺼내니까 좀 귀여워 보였나 봐요. 여러분들도 꺼내면서 I will be staying at the Hilton Hotel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가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기차인데 이거 보스턴으로 가나 아니면 이거 뉴욕행인가? 저도 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딱딱 센스 있게 알아차리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옆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단한 영어만 할 줄 알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Is this the right train for Bosto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럼 상대방은 뭐 고개를 끄덕이든지 아니면 영어로 막 길게 얘기해 주든지 할 건데 보통 완벽하게 못 알아들어도 맞다 아니다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겠죠. 트레인, 보스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것은 뭐뭐입니다. This is 이거를 질문 형태로 바꿔서 Is this the right train? 올바른, 옳은 기차인가요? 어느 방향, 뭐뭐를 위해서 가는 for Boston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Is this the right train for Boston? train을 서브웨이나 버스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버스턴을 내가 가는 목적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 잘 외워두신다면 거기다가 단어만 바꿔서 정말 이 문장을 다양하게 이거 서울로 가는 버스가 맞나요? 이거 도쿄로 가는 지하철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나라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도시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어떤 미술관 같은 걸 넣으셔도 괜찮아요. 다 같이 이것이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가 맞나요?
따라해 볼게요. Is this the right train for Boston? 한 번 더요. Is this the right train for Boston? 그렇죠. 자, 그럼 다섯 번째는요.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다 같이 해볼게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receipt. 그거를 받고 싶은 거죠. 어떤 지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분의 담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뭔가 원할 때 Can I have 떠올려 주세요. Can I have?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이번에는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receipt. Can I have a receipt? 그 다음에 공소남을 만약 더해주고 싶다면 please 정도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 앞부분에서 may I 혹은 could I 정도로 공소남을 더해줄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아, 문장이 이제 끝나가는데 난 좀 더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마법의 단어 please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Can I have a receipt, please?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해볼까요? Can I have a receipt, please? 그렇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와인 목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죠.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see the wine list? 자, 이번에는 can I에다가 C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Can I, can you? 사실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여행 가서 굶어 죽지 않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제가 해도 되나요? Can I? 그리고 부탁할 때 Can you? 나머지는 막 동작으로 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Can I see?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궁금증이 생기죠? 뭘 볼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부터 문장을 하나씩 쌓아가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뭔가 큰 거 중요한 것부터 해결하니까 나머지를 더해가면 돼서 마음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와인 목록은 the wine list. 그래서 Can I see the wine list?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볼게요. Can I see the wine list? 한 번 더요. Can I see the wine list?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주차장으로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How do I get to? 여기까지를 패턴으로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씩 보면 how, 어떻게, do I, 제가 하나요? 어떻게 제가 하나요? How do I? 거기다가 동사 get to를 붙였습니다. get to까지 한 번에 기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장소로 가거나 도착하거나 도달하다. get 동사가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가다 도착하다라는 말로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How do I get to?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장소는 the parking lot. 주차장이 되겠죠? 주차장으로 어떻게 가나요? 다 같이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한 번 더요.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한 번 더요.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헬스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내가 역기를 한 번 들고 내 근육 생기겠지? 안 됩니다. 여러 번 들어가지고 몸이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거. 영어랑 똑같아요.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이게 한 번에 잘 안 되면 천천히 How do I get to the parking lot? 멜로디 타면서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덟 번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thank you 라고 해도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뭐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thank you for 여기까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your help 당신의 도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나는 동사를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ing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만약 여기라면 helping me 정도가 등장하면 되겠죠. Thank you for helping me.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inviting me.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를 사용해서 어떤 걸 감사하는지 말해줄 수도 있고요. 그냥 your help 혹은 your gift. 너의 도움 감사해, 너의 선물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그냥 thank you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도움받았던 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대방이 더 기뻐할 겁니다.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뭐라고요? Thank you for your help. 한 번 더요. Thank you for your help. 그렇죠? 그리고 9번째는 병원으로 데려다 줄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아프면 약 먹거나 그러면 되는데 사태가 조금 심각한 겁니다. 네, 그러면 병원에 가야겠죠. 혼자 가기 힘들다면 옆에 보이는 아주 선해 보이는 괜찮아요? Are you okay?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한번 부탁해 볼게요.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약간 아픈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can you 네, 물론 공손함을 더해주면 could you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가볍게 가장 기본은 can you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부탁이나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take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take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다예요. take 어떤 사람, to 이렇게 해서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다. 이 구조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take me to the hospital.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께서 리듬 타면서 잘 해두시면 나중에 비슷한 문장 내가 너를 놀이공원으로 데려갈게. I will take you the amusement park.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다른 곳들도 편해집니다. 이렇게 조금씩 쌓아간다는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Take me to the hospital. 약간 노래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볼까요? Take me to the hospital. Take me to the hospital. Can you를 넣어서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혹은 은행을 가고 싶은데 혼자 가기 그렇고 잘 모른다. Can you take me to the bank? 뭐 이렇게 혼자서 새로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위기 상황 때 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다리가 잘 안 움직인데 excuse me,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감정이입해서 한번 툭 던져보세요. 그리고 10번째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영어로 해볼게요. Could you say that again? 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죠. repeat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could you 아주 공손하게 뭐뭐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한 다음에 say that again. 말하다 그것을 한 번 더. 항상 동사가 먼저예요. 그것을 한 번 더 이런 것보다 말하다. Can you say? Could you say? 여기까지를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한국어 하다 또 돌아오면 이 어순이 반대이기 때문에 헷갈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할 때만큼은 동사 빼먹지 말자. 저도 항상 이거를 초보자 때 많이 혼자서 되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를 가장 많이 했거든요. 모두가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빠졌네. 다시 넣자. 이런 식으로 한번 기합 넣어주시면 돼요. Could you say that again?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Could you say that again? 그렇죠. 마지막 퀴즈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Can you, could you로 시작하는 거고요. 뒤에는 기억나시나요? 다른 분들 거 보고 써주셔도 되고요. 강의 한번 더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틀려도 괜찮아요. 네, 어떻게든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해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영어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써보는 거 말하는 거 또 역시 너무 중요하거든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